부동산 공부하는 거의 핵심이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는 건데 그건 안 하고 강의만 들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가봐야겠다. 부동산에 들려야 되는 이유가 매물들을 실제로 좀 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는 목적이 내가 모르는 무언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읽기보다는 행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부동산 사장님들과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그레이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클 새벽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인 행복한 그레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 독서 모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새벽 5시에 모여가지고요. 한 40분 동안 낭독을 같이 하고 10분 동안은 의견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같이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저희가 한 16주? 4달 정도 됐어요. 네. 오, 꽤 되셨네요. 네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책 읽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걸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우선은 지금 혼자 독서하는 게 끝까지 이제 읽어 나가는 것도 어렵고 이제 같이 읽음으로써 낭독하면서 이제 끝까지 함께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것도 발견하면서 함께 좀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좀 변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만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읽은 책이 뭐였어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읽었던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 네. 인간관계론. 네. 인간관계론이 사실 내용이 엄청 많은 책이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계발서의 거의 바이블격인데 네네. 그 책을 읽고 어떤 걸 느끼셨어요? 우선은 예전에 혼자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새벽 독서 모임도 그렇고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함께 해서 일어나는 성과 같은 것도 해내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하는 게 네, 중요하다. 함께함의 중요성을 조금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인간관계니까 이렇게 함께. 예. 근데 약간 예전에는 인간관계가 너무 혼자 잘하면 된다라는 시기였는데 네. 함께 해도 나도 성장할 수 있고 남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커뮤니티 효과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말하면 뭐 시스템일 수도 있고. 네. 그 두 번째 읽은 책이 네.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 읽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책이 뭐죠?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는 책인데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역시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조금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혼자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시스템 아래속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좀 찾는 법들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름의 시스템을 만든 거죠. 네네네. 독서 모임이라는 시스템을 네네. 만든 거죠. 네. 근데 독서 모임만 하기에는 아까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좀 어딘가 모르게 되게 많이 아쉬웠죠. 네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독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네. 독서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4달, 5달 됐잖아요. 근데 인생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더라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책 읽는 법, 네. 책을 읽고 어떻게 해야 인생이 변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네. 일단 도서 선정 자체는 제가 느끼기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제 인생을 바꾼 책 중에 하나고 네. 제가 트레이시 형님이라고 하는데 네. 트레이시 형님은 진짜 성공하게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뭐 경영도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 네. 근데 그 두 책을 읽으면서 네. 되게 유사하지 않았어요? 네,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비슷해요, 네네네.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다 단순하잖아요. 네. 거기다 플러스 뭐 나폴레온 힐이라는 그런 분이 지은 책들도 있는데 네. 다 비슷해요. 네. 사실 고전으로 나오는 성공학 책들, 자기계발서 이게 내용이 사실 다 똑같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그런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인생이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읽고 지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책 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책을 읽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거 책 읽으면 내 인생이 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읽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독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다회독을 추천하거든요. 한 권만이라도 정말 그 진위를 파악하고 그거를 인생에 녹여낼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인생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네기 인간관계론 너무 좋은 책이잖아요. 네. 그 책을 끝까지 읽는 게 매우 힘들어요.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함께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잘 안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함께 하셨던 분들도 그 3분의 1 그 정도만 읽고 포기하신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러 차례 읽은 다회독한 책이거든요. 네. 한 7, 8번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끝까지 읽은 거는 한 2, 3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하지만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독서를 할 때 꼭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강박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끝까지 솔직히 안 읽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책 읽고 하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읽고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 뒤는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극단적으로. 그러면 한결 독서하는데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진위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님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으면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깨달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무엇을 하든 나는 좀 함께 해봐야겠다. 이런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걸 다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독서 모임은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럼 뭐 예를 들어 난 운동을 해야겠다. 네. 그럼 운동도 시스템을 만든 거죠. 혼자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그레이스님 운동을 네.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서와 운동 네.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 뭐 하겠습니까? 독서. 네. 그쵸? 편하게. 운동을 워낙 싫어하시니까 네. 네. 저는 그런 경우에 오히려 운동을 같이 하는 게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서 모임을 만들듯이 운동 모임도 예를 들어 만들어 보는 거죠. 뭐 각자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같이 모여서 하면 훨씬 좋습니다. 네네. 확실히 좋아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달리기라서 네. 저는 어디로 이사 가든 달리기 모임 먼저 찾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달리기를 할 수 있었어요. 네. 만약에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저는 두 아들과 셋이 같이 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상 요런- 많이 봤어요. 네, 이런 게 함께하는 커뮤니티 효과잖아요.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 저는 뭐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운동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아마 뭐 혼자서 이렇게 운동하면은 노동 같을 거예요. 맞아요. 막노동 네, 같고. 의무감이 들고. 네. 네.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강제 노동하는 네. 느낌으로 지금 운동을 해서 그런 건데, 근데 그것도 같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막 계속 수다 떨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뭐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서 수다 떨듯이 네. 우리 운동하면서 얼마든지 수다 떨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럼 재밌어져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운동은 한 3명 정도 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둘이서도 같이 하면 좋긴 한데, 한 사람이 안 나와요. 네, 한 사람이 안 나오면 나도 안 하게 돼. 네, 맞아요. 근데 3명쯤 있으면 한 명 안 나와도 네. 둘이서 할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이렇게 네. 모임을 만드는 게 가장 좋고 네. 리더십이 생기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는 기존에 잘 구성되어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팔로우 전략이죠. 네. 그렇게 하면 운동도 함께 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 한 권을 읽고 꼭 완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책을 굳이 끝까지 읽을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카네기 인간관계론도 대표적인 책이지만 네. 뒤로 갈수록 뒷심이 떨어지는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카네기 인간관계론 끝까지 이렇게 다 읽으면서 감동받은 사람이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부분에서는 정말 신선한 이야기들도 많고 배울 점도 되게 많은데 네. 뒤에는 뒤로 갈수록. 같은 얘기 동어 반복? 네. 약간 좀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그냥 저는 이렇게 읽어요. 스르르르 네. 넘기면서 읽거든요. 아,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네.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래도 끝까진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 페이지에 1, 2초씩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별 내용 없네. 네. 마음이 편하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게 되게 편해요. 마음이 일단. 그럼 완독에 대한 부담을 한결 내려놓을 수 있고 네. 그냥 과감하게 앞에서 한 50페이지 읽었다. 그럼 뒤에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얻을 것만 한 가지만 얻어도 저는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지 않고 그냥 앞부분에 한 50페이지만 읽고 한 가지만 얻어도 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건 네. 저는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션. 액션. 네.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깨달았잖아요. 네. 그 뒤에 액션이 중요한데 그 뒤에 어떤 액션을 하셨나요? 액션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게 액션이 크게 없어서 그게 좀 항상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독서 모임이 네. 발전하려면 네. 오히려 저는 독서에 비중을 두기보다 액션에 액션.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책 한 권에서 만약에 내가 한 권을 다 읽었더라도 내 머리를 때리는 문장은 3개를 넘기가 어려워요, 사실. 아, 하지만 저는 한 줄만이라도 내 머리를 때렸다면 네. 그냥 그 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께하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내 마음을 울렸다면은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난 뭘 하든지 네. 함께하는 쪽으로 해봐야겠다. 뭐 부동산 공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부동산 공부도 상당히 열심히 수업 들으신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부동산 이제 고수가 되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못해서 네. 선생님께 고민을 좀 상담을 받았어요. 네. 그냥 부동산 공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핵심은 투자. 네. 투자. 네. 부동산에 등기 치는 거. 등기 치는 거. 네. 아무데나 쳐도 되나요? 아무데나 치면 안 되죠. 수익이 나는 데에다가 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의 저는 핵심은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네. 부동산 강의는 되게 열심히 듣고 나름 책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네. 막상 부동산엔 안 갔다는 겁니다. 맞아요. 두려워서. 네, 저는 그게 되게 충격받았어요. 네. 이게 흡사 뭐랑 똑같냐면 네. 우리가 부동산 강의를 듣고 부동산을 안 가는 거는 수학학원은 열심히 다니지만 막상 수학 문제는 한 문제도 안 풀어본 거랑 똑같거든요. 네. 정말 부동산 강의가 웬만한 게 다 비싸잖아요. 네. 싼 강의 아니고 네. 또 직장인이신데 그게 네. 되게 피 같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차라리 강의는 안 듣고 부동산 문만 열심히 방문해도 그게 훨씬 더 얻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무엇이 핵심인지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독서의 핵심은 그럼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액션. 그쵸, 네. 액션. 네. 그리고 책을 너무 많이 읽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책 선정도 다들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데 네.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책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책 고를 때 서점에 가서 많이 고르거든요. 아, 서점에 가서 이렇게 다 읽어봐요. 네. 전 빨리 읽으니까 네. 엄청 빨리 읽거든요. 네네네. 정말. 이게 좀 이렇게 쭉 읽어보고서 이거는 또 읽고 싶지 않다라는 책을 사진 않고 네. 이게 앞부분 이렇게 쭉 읽었는데 이거 끝까지 읽어보고 싶은데 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사거든요. 네. 왜냐면 내 돈은 소중하니까. 그쵸. 네. 그래갖고 이게 네. 사 와서 네. 거기에 가르침을 좀 이게 글로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할지를 꼭 네. 적어요. 아, 이 적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블로그에다 리뷰를 쓰잖아요. 네네. 스토리를 막 요약하고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막 쓰잖아요. 네. 근데 한 1년이 지나가고 나서 내가 이걸 읽었었고 이런 걸 썼었구나 하고 네네. 기억도 안 나. 그러면 그러면 그 책을 읽은 게 물론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만 네. 목적과 부합할까요? 부합하지 않겠죠. 네. 네. 내 삶이 변할까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게 고민인 것 같아요. 변하지 않아서. 네. 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이 정말 되게 좋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생에 걸쳐서 얻은 깨달음을 책에다 녹여낸 거니까 남의 살아온 그 삶을 대리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간접 경험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책을 읽고 간접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그거를 책을 읽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는 그냥 드라마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라마는 재밌기라도 하잖아요. 그쵸.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네. 네. 근데 책 읽기는 사실 그렇게 딱히 막 재밌지도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네. 그냥 공부하는 셈치고 열심히 읽은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걸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좋은 책이 많은 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책이 집에 없어서 못 읽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네. 근데 대부분 책을 공부하듯이 읽는 게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다. 솔직히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쵸. 힘든데 변화는 하고 싶고 어떻게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제 의지대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든 건 사실이죠. 어려운 일을 가시밭길을 가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책 읽기를 새벽 독서 위주로 하면 새벽 이외의 시간에 책을 읽으세요? 아, 그것도 네, 아이러니하게 안 읽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네. 나는 새벽 독서를 하니까 네. 안 읽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읽을 책이 주변에 있거든요. 화장실에 이렇게 책 냅두면은 볼일 볼 때 그냥 뭐 한 장만 봐도 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독서를 너무 오히려 각 잡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각 잡고 독서를 하는 게 독서를 가장 멀리하게 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학창 시절 공부하듯이 독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 읽어도 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네이버에 나온 뉴스 같은 거 가볍게 읽잖아요. 네네네. 책도 그렇게 좀 가볍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밀리의 서재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볼 수 네. 있잖아요. 뭐 한 달에 한 9,900원인가? 광고는 아닙니다. 맞아. 뭐 수천만 원 전혀 없어요. 네네네. 9,900원만 내면은 네. 저는 그거를 보고서 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강박증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지하철 탈 때 주로 그 밀리의 서재를 보거든요. 저는 5장만 봐도 9,900원에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좀 훑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보는 그 역할을 밀리의 서재가 간편하게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간편하게 보다가 이 책 끝까지 읽고 싶은데? 라는 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책을 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는 거죠. 좀 네. 가까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또 이렇게 독서하시는 분들은 종이책이 아니면 독서가 아니다. 약간 그런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핸드폰으로 보면 어떻고 핸드폰보다 딴짓을 해서 문제지 그렇죠. 핸드폰이라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책을 늘 주변에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화장실에도 하나 냅두고 네. 그냥 침대 머릿맡에도 하나 냅두고 저는 한 장만 읽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장만 읽어도 독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히려 일주일에 한 장만 읽으면 임팩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계속 근데- 그 구절이. 네. 일주일에 근데 한 권씩 읽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막 읽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 분량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용을 곱씹지를 못해요.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네. 항상 읽을 때마다 깨달은 점을 적고 내 인생에 어떻게 녹여내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액션을 할까? 이거를 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사실 책 읽기가 내 인생을 바꾸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독서 모임을 하실 텐데 네.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하면 액션 플랜을 좀 짜고 인생을 그쪽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책을 읽음으로써 한번 저희가 느꼈던 점을 말로는 지금 서로 의견을 공유하지만 네. 따로 뭐 기록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뭐 블로그나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한 권의 책을 읽으면 약간 좀 의무 아닌 의무로 그렇게 뭐 블로그에 자기 생각을 공유한 다음에 서로 또 나눠 보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느낀 점 이런 거를 좀 한다면 조금 더 액션 플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선생님과 아까 그 상담을 하면서. 네. 그럼 만약에 네. 이제까지 독서 모임을 하고 블로그에 이렇게 쭉 남기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임을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 이제 남겨놨거든요. 다른 분들은 남겨놓지 않고 제가 한번 남겨놓고. 그럼 본인이 남기신 블로그에 남긴 글들을 네네.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복습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매일매일 하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읽어보긴 해요. 네, 읽어보고 아 이분들이 이때는 이런 얘기를 했고 나도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식으로 네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매일매일은 해보진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저는 블로그 글이 짧은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 긴 것보다요. 네, 오히려 느낀 점을 너무 많이 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 리뷰를 쓰자 하면 내용이 길고 요약을 많이 넣어요. 맞아요. 내용 네네네. 필사 같은 거를 하고 네네, 맞아요. 그러면서 분량을 너무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안 읽는 글이 맞아, 돼요. 맞아요. 본인도 안 읽는데 남들 뭐 누가 읽겠어요, 사실. 네, 오히려 강력하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네. 그걸로 앞으로 나는 이런 걸 할 거다. 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아까 함께 할 거다. 그러면 운동을 나는 정말 좀 해봐야겠다 하면 이제부터 바로 뭐 예를 들어 달리기 모임을 찾아서 이제 뭐 언제부터 뛰고 뭐 이렇게 계획들을 세워보는 거죠. 아주 네.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그걸 실행한 결과를 또 뭐 댓글로 예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운동을 싫어하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을 공부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를 들어 이제 알았잖아요. 부동산 공부하는 거 핵심이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는 건데 그건 안 하고 강의만 들었다. 네. 그러면 핵심 코어를 뭐가 잘못되는지 깨달았잖아요. 네. 그럼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가봐야겠다. 바로 저 같은 부동산에 전화를 하겠어요. 네. 사장님 저 언제 갈 건데 저 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뭐 가갖고 뭐 여기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네.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그냥 무작정 문 열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 네. 그냥 백과스 한 뭐 비타오백 같은 네. 거 한 박스 그냥 사가면 네. 진짜 한 3시간은 강의해 주시거든요. 적어도 한 30분 이상. 네. 네. 그 우리가 수강료, 부동산 수강료는 몇십만 원씩 이렇게 막 내는데 네. 5,000원, 6,000원 뭐 1시간 개인 과외해 주시는데 그거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 1년 동안 가면 50번의 강의를 듣잖아요. 네. 부동산 내공이 약할 수가 있을까요? 점점 강해지겠죠. 네. 네. 그거 뭐 부동산 강의를 암만 들어도 기간이 보통 한 달로 끝나잖아요. 네. 강의 듣는 거 끝나면 보통 부동산 안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실력이 늘 수가 없죠. 네. 핵심을 좀 비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아까 함께 가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아니면 함께 가는 거예요. 음. 같이 갈 동반자를 찾는 것도 네네. 방법이죠. 네. 그냥 거기서부터 액션 플랜을 또 만드는 거예요. 네. 블로그에다 그런 걸 써도 좋고 네. 앞으로는 부동산 뭐 같이 수업 들으신 분도 좋고 네. 누구와 같이 부동산을 좀 다녀봐야겠다. 네. 네. 그러면서 실제로 혼자 문 열고 들어가기는 좀 뻘쭘하지만 네. 함께 가면은 또 비타500도 반띵하면 3,000원을 줄어들고 네. 네. 부담감도 한결 줄어들고 네. 네, 훨씬 더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함께 하면 또 덜 지겹고 덜 두렵잖아요. 네. 그러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지속 가능성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력이 기대면 오래 못 하잖아요. 네, 독서 모임도 아마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읽었으면 한 2, 3일 하다 끝났을 텐데 맞아요. 그래도 여럿이 같이 하니까 네. 지금 읽어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도 내공이 좀 탄탄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만 읽지 말고 네. 그리고 꼭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강박증을 좀 내려놓으면 네. 좀 오히려 독서력이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네. 문장 하나만이라도 잘 찾아서 네. 네,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녹여낼까 이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동산 다닐 거예요? 네. 저 이제 전주로 다니려고. 오, 네. 네. 파트너는 있어요? 파트너 아니 우선은 혼자 한번 해내고 싶어가지고요. 혼자. 왜냐면 강의 들었을 때 그 네. 부동산에 전화하고 직접 가는 거를 좀 두려워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직 그 자본금이 없으니까 약간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요. 약간 그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 그런 게 좀 두려웠어요. 약간 그럼 월세를 알아보세요. 예,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그런 걸 네. 생각을 못 하고 음. 그냥 내가 두렵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못 하겠다, 이거 하기 싫은데 약간 그래서 못 갔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오늘 그냥 무조건 가보겠다.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액션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 같은 때는 부동산 좀 약간 침체장이라서 네네네. 내가 비타오백 한 박스 사가지고 가면은 네네. 좋아하시고 사장님도 하루 종일 너무 심심하거든요. 손님이 안 오니까. 네, 손님이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네네네. 그래도 누군가 네. 초보지만 네. 비타오백 싸들고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쵸. 네. 네, 또 잘 들어드리고 네. 네, 사장님 예. 대박입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하면은 네. 기분도 어깨뽕도 들어가시죠. 그니까요. 사장님도. 네.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그걸 좀 오해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공부하러 가면 안 된다. 좀 무조건 투자를 하러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실제로 다 좀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에 들려야 되는 이유가 네. 매물들을 실제로 좀 봐야 돼요. 내부가 어떤지, 컨디션이 어떤지 직접 이렇게 다녀봐야 그 아파트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숙제로 제가 부동산에 가봤는데 네. 저희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에서는 이 가격에는 엄청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실제 서울이나 경기도는 정말 낙후됐는데도 돈을 더 줘야 된다는 사실에 네. 조금 놀랬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어서 부동산은 꼭 한번 가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생각을 좀 뛰어넘지를 못했죠. 네. 네. 그러면 가까운 전주부터 네. 좀 많이 다녀보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등기 칠 때까지. 네, 등기 칠 네, 때까지. 등기 칠 거예요. 등기 치려고 계속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다녔는데 네. 그게 두려워가지고 부동산 가는 걸 두려워가지고 계속 강의 듣고 또 강의 듣고 그게 네. 무한 반복이었는데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그 실질적인 그 목적을 잃고 네. 계속 강의만 듣다 보니까 항상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독서도 네. 그냥 부동산 책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만약에 부동산 공부를 진짜 딱 해야겠다 네, 생각을 네, 네, 하면 네, 제가 봤을 때 네. 자기계발서는 이미 좀 읽을 만큼 읽었어요. 맞아요. 이거 뭐 책을 읽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는 목적이 내가 모르는 무언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 그쵸. 해서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네, 네.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야.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행하냐 안 행하냐 그게 중요한 건데 네, 네. 책을 읽는다고 갑자기 내가 그게 행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기보다는 행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행, 네, 액션. 네. 이제부터 부동산 책을 사실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는데 책 읽기에 너무 좀 이렇게 집중이 돼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네. 책 읽기만으로 인생이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 선비들 막 책 막 읽지만 그 사람 되게 가난하게 평생 그렇게 살다 죽거든요. 벼슬 한 번 못 하고. 맞아, 맞아. 우리가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 공부는 저는 발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공부든 간에. 네, 현장에서 부동산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현장에서 부동산 사장님들과 네. 공부하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네. 2주에 한 번씩은 하겠습니까? 2주에 한 번이요? 네. 네, 꼭 지켜 나가도록. 그러면 알겠습니다. 2주에 한 번이 네. 부동산 하나 그냥 띡 가보고 끝나는 거예요? 전주까지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 군데를 다녀봐야겠죠. 오. 네, 네. 그렇죠, 네, 선생님. 그러면 네. 2주에 한 번 가서 네. 한 번 갔을 때는 한 네. 10군데 이상 보고 오기 하면 10군데요? 10군데는 봐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귀한 시간 내는데 귀한 시간, 그쵸. 전주까지 가서 네. 한 군데 띡 보고 오려고 했어요. 5군데로 생각. 5군데 좋습니다. 네, 5군데. 5군데는 보고 네. 오는 걸로. 네, 네. 네, 그러면 2주에 5군데씩 되겠네요. 네. 그럼 뭐 한 달만 해도 한 10군데씩 10군데.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걸 1년이면 블로그에 100군데잖아요. 남겨보기. 네, 네. 와, 훌륭합니다. 네. 그러면 가격대도 다 파악이 되고 네. 이게 또 기간이 있잖아요. 네, 네. 가격의 등락까지 저절로 파악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액션 플랜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네. 책만 읽는 것보다는 한 2,000배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독서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중요한 거는 내 내공은 발로 나온다. 발로 나온다. 네, 네. 이거를 오늘의 잊지 핵심. 않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발로 나온다. 네. 네. 발로 뛰는 부동산 공부 앞으로 그거 실행을 괜찮은 꼭 것 같아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블로그 그 글 제목으로 좋은 것 같아요. 발로 어. 뛰는 부동산 공부. 아예 그 네. 발로 뛰는 부동산 공부를 네. 블로그 네. 메인 네임으로 바꾸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발로 네. 뛰는 부동산 공부. 네. 그리고 뭐 이거저거 잡다하게 올리지 말고 네.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임장 블로그로 네.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장기를 쓸 때 네. 너무 많은 거를 그러니까 뭐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싶은지 사진도 너무 많이 찍고 무슨 입주 물량부터 해서 너무 많은 걸 넣으려고 하거든요. 보죠. 안 보죠. 양이 많으면 본인도 안 봐요. 맞아. 남들도 안 보고. 네, 지치고요. 네, 진짜 필요한 네, 정보만. 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갔더니 네. 뭐 금매가 얼마에 얼마 있더라. 있더라. 얼마나 궁금해. 그쵸. 전세는 네. 요새 뭐 여기까지 올라와 있더라. 어. 추세도 알 수 있고. 아, 네. 그리고 한 2달 있다 그 단지를 다시 가보는 거지. 그럼 지난번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더라. 얼마더라. 얼마나 돈이 많이 됩니까? 음. 내가 궁금한 건 사실 그건데 쓰잘데기 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요. 네, 네. 누가 부동산 임장기 쓰는 법을 그렇게 강의를 했나 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부동산 강의 들으면 대부분 그것부터 알려주세요. 매뉴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야 되고 임장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네. 있어 보이게 쓰는 임장기. 나 이렇게- 현실에서 별로 쓸데 없는 네, 임장기. 왜냐면 나도 안 읽고 남도 안 읽거든요. 있어 보이게 쓰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도움이 돼야지. 네. 네, 어디가 가장 뭐 대장 단지고 네, 네. 대장 단지는 얼마인데 네. 뭐 준 대장급은 얼마다. 음. 어디가 로얄동인데 네. 뭐 얘는 지금 금매가 얼마에 나왔다. 네. 우리가 궁금한 거 이거 아니에요? 그쵸. 금매가 얼마냐. 네. 약간 전세가가 얼마 떨어졌느냐. 약간 네. 이런 게. 이거 네. 부동산에 안 가고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네, 전화하지 부동산에 않고. 가서 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책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 발로 하는 발로 겁니다. 하는 거다. 네, 네. 앞으로 네. 발로 뛰는 그레이스님이 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